61. Okay, very good. How are you, by the way? Good, fine, Good. thank you. Just packing my bag to go away. Oh, yeah? So Where just you for a going? week, Mexico. Ah, you told me that. Yeah, it's Safa. So looking forward to that. That's So, good, yeah. that's cool. Yeah.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Huh? But still, the weather is now really nice, you know? Spring weather. Yeah, spring weather, yes. The last name is Bressie, Alright, can I get your phone number instead? To Blanket. and I also have a pickup. Okay. And when do you want to pick them up? Next week, please. Next one. So life is good? Okay, you tell me, I hear you. Life is exhausting. I know. To help him pay less. Well, I mean, unless he's like a really high-end accountant, like a tax. I asked him, is it accountant? He said, no, it's not accountant. Maybe like a wealth management? Whatever. Yeah, that's what I would think. right, Is like yeah. wealth management and. And when do you pick them up? Like, you know, we're away for a week. Oh, so okay. Where are you going? Hawaii. Can I join? Awesome, okay. So it's gonna be ready anyway next Friday, so you pick up any time when you come back, okay? Perfect, Yeah. that's grea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이방인 성공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앞으로 박 PD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오늘 킨 이유는요, 제 원래 계획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제 얼굴과 직업을 공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벌써 구독자가 17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2011년도 11월 달에 캐나다에 입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 했던 일은 대한민국 육구 장교로 2년 6개월을 복무를 하고 캐나다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넘어온 계기는 단순하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왔던 프로그램이 코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6개월 학교, 6개월 취업 과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 유학원에서 배치해준 어학원을 제가 다녔는데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영어가 이렇게 빨리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한국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또 소주를 열심히 까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이 밴쿠버는 영어를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다 라는 결심이 섰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어학원을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외곽으로 눈길을 돌려서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BC주에 있는 작은 모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주인분, 오너분, 그리고 매니저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한인 가족이 두세 가족밖에 없으셨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는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 호텔에서 매니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요. 밴쿠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운이 좋게도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3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호텔에서 일했을 때 오후조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2시 반부터 11시까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오전에도 조금 이제 돈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호텔 일 1년차 접어들 때쯤에 이제 밴쿠버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토론토에 가셔서 크게 세탁소를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세탁소를 한번 가보고, 세탁 일이 어렵지가 않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제 밴쿠버에 돌아온 뒤로 이제 아시는 분과 함께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를 찾게 되었고, 6년 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7시부터 1시까지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2시 반부터 11시까지는 호텔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그런 시기가 왔는데, 제가 호텔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장 높이 갈 수 있는 포지션은 총 지배인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텔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호텔 지배인 외에는 호텔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직장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하고 세탁소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세탁소 운영한 지 6년째 되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 호텔방에 뭐 화장실도 못 산. 저희 세탁소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세탁소 운영하는 곳이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던드레이브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보통 백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백인분들. 웨스트 밴쿠버 하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잘 사시는 분들, 부유한 층에서도 부유한 층들이 사는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저희 손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뭐 판사,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가는 뭐 직구는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굵직한 손님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A&W, 이제 햄버거 회사죠. 한국으로 치면 롯데리아 정도 되겠네요. 롯데리아 정도. A&W 회장님, 파크로웰이라고 여기 몰이 하나 있거든요. 그 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인. 이름은 제가 공개해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부자로 치면 30위 안에 드는 부자. 제가 한번 구글링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IT 업계 창업자. 그분은 최근에 집을 장만을 하셨는데 190억. 그리고 말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건설사 회장 가족들. 그 가족분들도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호텔이랑 리조트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여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상 매일매일 이 캐나다 1% 최상류층들과 만나다 보니까 뭐 재밌는 일도 있고 느끼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0% 모든 손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90% 이상 손님들이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뭐 첫 번째로 영수증 체크를 안 하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보고 나오거나 뭐 계산하고 나오면 영수증을 체크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실수는 안 했는지. 근데 90% 이상 손님분들이 영수증을 체크를 안 하세요. 뭐 저희를 신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3살, 1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선물들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이 동네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들을 그렇게 많이 주세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들리셔가지고 뭐 초콜릿이라던가 뭐 현금 주시는 손님분도 계셨고요. 그렇게 사소한 거를 잘 챙기더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가게가 어려웠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CEO나 아니면 체어맨이나 이렇게 포지션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재택근무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트나 이렇게 처치 같은 게 이제 출근을 해야지 나오는 물건들인데, 출근들을 안 하시니까 저희 가게가 굉장히 슬로우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집에서 뭐 침구류, 이불, 뭐 커튼 이런 거 다 떼오셔가지고 저희를 조금 도와주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놓고 가면서도 내가 더 못 갖고 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분들한테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뭐 느끼는 점은, 아무리 뭐 100억, 200억 집에 살아도 사람은 사는 건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가게 옆에 이제 IGA라는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마트가 있는데 보통 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많이들 들리세요. 옷을 픽업하러. 그럼 제가 이제 장 보는 걸 이렇게 슬쩍 보잖아요. 그럼 뭐 저희랑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뭐 야채, 뭐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그렇게 똑같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랑 차이점이 있다면 야채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뭐 샐러리나 뭐 상추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야채, 그리고 빵도 곡물빵. 저는 무조건 흰빵 집거든요. 근데 곡물빵을 많이 집으시고 조금 건강을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 A&W 회장님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제가 물건을 하나를 뭐 잘못 배달해가지고 그 물건을 한번 찾으러 갔어야 됐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저기 산 위에 있는데 바닷가가 쫙 보이거든요, 다운타운이랑 한눈에.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들어가서 이제 옷장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옷장 사이즈에. 저는 뭐 볼링장 레일인 줄 알았어요. 볼링장 레일처럼 옷장이 쫙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살짝 터치를 하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또 두 번째로 놀란 게, 저도 군인 장교 출신이지만 이 옷들이랑 침구리라던가 이 셔츠, 이 각 잡아놓은 게 이거 병장 뺨칠 정도로 이제
각을 잘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 내니가 일을 굉장히 잘하나 보다. 이렇게 올가나이징을 잘하는 집을 사실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게 우리 올가나이저가 일 굉장히 잘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래 네 내니가 올가나이징을 굉장히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우리는 내니가 있고 올가나이저가 있어. 올가나이저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집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이 친구 마음에 들면 내가 전화번호 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 하셨을 때 기분이 나쁘지가 전혀 않았던 게 말투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저한테 이거를 의사를 여쭤본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도록 저를 항상 동등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본받을 점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금 부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캡쿠션인데 이거 가지고 온 손님이 이거를 한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집안에 있는 세탁기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빨래해가지고 개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주화해서 주는데 요거 저희가 한 45,000원, 5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인지. 근데 45,000원이면 새 거 하나 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일주일에도 2번씩 가져다 주신다. 그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제 이불보다 더 깨끗한. 한 달에 보통 이 개쿠션만으로도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지불을 하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웨스트 밴쿠버에서는 저희 가게가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오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100불 정도 침대 시트를 빨고 다니는데 비용을 지불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구멍이 막 한두 군데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멍 난 거는 이게 작더라도 손이 가기 때문에 하나에 5불씩은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니트에 구멍이 5개 있다 하면 한 25,000원 되는 거잖아요. 뭐 좋은 브랜드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니트를 가져오셔가지고 다 꼬매서 입으시더라고요. 한 2만원, 3만원씩 내시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뭐 샤넬 이런 거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비싼 브랜드도 아닌데도 몇십 년 된 니트도 그렇게 꼬매서 입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환경이 파괴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환경 때문에 옷을 안 삽니다. 사실 못 사는 거죠. 보통 여기 웨스트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비싼 옷을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고 그리고 뭐 구멍이 나더라도 찢어져도 옷을 수선해서 많이들 입으시고 되려 이런 비싼 옷들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 중국 분들, 본토에서 오신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뭐 옷 몇 벌 갖고 와도 계산해보면 한 300만원, 400만원 뭐 가끔씩은 1000만원어치 옷도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여기 사시는 이제 코케이션 분들은 대부분 하고 기능성 있는 옷들을 선호를 하더라.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캐나다의 1% 최상류층이 사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더라, 그리고 이런 점이 재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제가 앞으로 종종 제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런 재밌는 썰이 있으면 좀 재밌는 썰을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주인은 저지만 제 채널의 주인공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이민자 1세대, 2세대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하루하루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더 희망적인 내용, 좀 더 힘이 되는 내용, 그런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방인 성공시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